10월 24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조금 밋밋하면서 지루하고 아쉬우면서도 여전히 괜찮은 구간에 자리하고 있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 흐름,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벌써 목요일 지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지루하죠. 루즈하게 느껴지고 있고, 사실 나오는 내용들도 고만고만해요. 국채 금리 올라가지고 증시와 비트코인이 압박받고 있다, 요 큰 틀 안에도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루하다, 빨리 한 보름 정도 지났으면 좋겠다, 빨리 미국 대선 끝났으면 좋겠다, 뭐 결과 어떻게 되든 그냥 빨리 좀 끝나라, 이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66,000달러 중반에서 지지 받을까 말까 하면서 다시금 67,000달러 위로 올라선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조금씩 반등세를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본격적인 반등 전에 미국 대선 전에 조금 더 한 번 더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뭐 아직 단언하긴 어려운데 분위기가 좀 모호한 지점도 포착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69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엄청 빡세죠. 지금 58%대 후반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최고 수준의 어떤 시장 지배력을 매우 아주 많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보다 10년물 만기, 10년 만기 국채가 더 올랐어요. 4.234%를 기록을 하면서 7월 말 이후에 지금 최고 수준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빡세게 올라가다 보니까 연준 금리 인하 행보에 조금 지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해석들이 더해지면서 지금 위험자산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도 좀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M7, 이 대형 기술주들 일제히 하락했고,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시간 외에 이 폭등 상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테슬라는 테슬라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네요. 테슬라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보니까 비트코인 홀딩 여전히 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3분기에도 매각하지 않고 테슬라 부의 비트코인은 7억 6,300만 달러 규모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에 원래 간에 이체가 있어가지고 이거 매도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약간 우려점을 키우기도 했었는데 자체 월렛 이동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쪽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진 않으니까, 따로 직접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안 팔고 있는 거 보면 자체 월렛 이동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코퍼, 이런 얘기해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가격 정점에 도달한 것 같다. 최근 온체인 지표를 보면 시장이 과열됐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비트코인 주수의 98%가 지금 수익 상태인데, 역사적으로 이 비율이 상승하면 수익 실현을 원하는 투자자들로 인해서 매도 압박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 단기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 매도 압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 위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미국 대선 이슈가 정말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정말 너무 지루하게 느껴져서, 특히 폴리마켓 이 대선 배팅 가지고 요즘에 말이 많습니다. 트럼프랑 해리스가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30%포인트 격차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또 20%포인트 줄어들었죠. 장난질을 친다라는 거죠. 하루 사이에 막 10%포인트씩 왔다 갔다라는 거는 지금 뭔가 큰 손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또 본능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것들이 지금 약간 말 그대로 도박판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폴리마켓 이런 베팅 시스템 자체를 대선 결과를 해칭하기 위한 리스크 해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딱 촉발시켰던 게 익명의 고래 프레디 9999, 이 주소가 트럼프 승리에다가 2천만 달러 넘게 베팅을 하면서 야 이거 트럼프 65% 당선 가능성, 이거는 노이즈가 낀 거야, 이거 조작 가능성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 고래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큰 손이 해리스 승리에다가 200만 달러를 베팅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두 사람의 격차를 좁히는데 일조했다, 뭐 이런 건데, 뭐 액수 차이는 좀 나요. 200만 달러밖에 안 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이 폴리마켓 데이터를 바라봄에 있어서 이 노이즈가 꼈네, 확실하네, 뭐 이런 지점들을 조금 느낄 수가 있고, 뭐 하루 사이에 막 1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건 약간 여론의 흐름을 관측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바라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트럼프 베팅에 돈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많긴 하다. 그런데 노이즈가 꼈다. 그래서 폴리마켓 데이터를 뭐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객관성을 지닌 데이터로 바라보고 수용하기에는 약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데이터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만드는 거죠. 이 네이트 실버라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미국 대선 여론조사 전문가인데 이번에 뉴욕타임스에다 칼럼을 띄웠더라고요. 이거 뉴욕타임스라는 게 또 의미가 있고, 이 사람 말하는 게 얼추 조금 동의가 되는 부분이 전 개인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일단 컬럼 제목이 내 직감은 트럼프가 이긴다라는 것이다. 내용이 이래요. 현재 상황은 50대 50 경합으로 동전 던지기 승부가 날 것 같은 그런 판세라는 게 유일하고 책임 있는 예측이다. 지금 상황 자체는 거의 뭐 막상막하라는 거죠. 결과를 결정할 7개 주요 격전지 모두 박빙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누가 유리한지 대답하라는 사람들이 압박을 한다라면 나는 트럼프라고 답할 것이다. 직감적으로는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8월 달에 해리스 등판했을 때는 해리스가 당선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장을 살짝 튼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5대5 백중전이야. 지금 정신없어. 그런데 느낌상으로는 트럼프가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려워요. 이 외국인 입장에서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 독특한 관계성, 동맹국인데 좀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당장 이제 트럼프가 되면 방위 분담금 이슈가 또 엄청 굵어질 거고, 관세 이슈에서 뭐 우리나라라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우려점들, 걱정이 생기고, 반면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됐으면 싶은 마음이 또 강하고 내 지갑을 지켜줄 계기가 될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참 어렵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바라보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나름 그래도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되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다른 곳도 아닌 뉴욕타임스에다가 이런 칼럼을 올렸다라는 거. 뉴욕타임스가 이런 기사를 쓰기는 어렵죠. 뉴욕타임스가 가진 색채상, 그래서 아예 대놓고 무시하기도 어려우니까 이런 칼럼으로 나름의 어떤 중립성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웃기네요. 뉴욕타임스 중립성 하면 되게 웃기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일보의 중립성, 한겨레의 중립성 그러면 되게 약간 넌센스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네이트 실버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뭐 나름 그렇게 좀 끄덕이면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됐습니다. 애쉬크립토, 비트코인과 S&P 500의 이 커벤앤들 패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쪽이 지금 S&P 500 6데이 차트고 아래쪽이 비트코인 주간 차트인데, S&P 500이 이 커벤핸들 패턴 완성하고 30% 랠리를 벌였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딱 커벤핸들의 핸들 뚫고 지지를 받아야 하는 상황, 받게 되면 30% 갔을 때 얼마? 12월에 9만 달러 돌파하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벤핸들, S&P 500도 2년 걸렸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년짜리인데 잘 되지 않을까? 이 핸들 완성되고 패턴 잘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TA 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일간 차트를 통해서 지금 업트렌드 스트럭처, 상방 업트렌드 구조가 잘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저항선을 뚫고 돌파하고 다음 저항선에서 막혀서 떨어져서 지지라인으로 리테스트를 하고 기존 저항선을 지지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한 번 더 돌파 테스트하고 뚫고 이 또 저항선을 지지라인으로 전환을 하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뭐다? 반등해서 다음 저항 라인 73,000달러 전고점이 되겠죠. 거기 뚫고 바로 가면 좋은데 가긴 어려울 거고 다시 한번 리테스트 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선 리테스트 하면서 상승 추세 안에서 비트코인은 움직이고 있다. 기존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성공을 하면 계속 업트렌드 하면서 이 업트렌드 스트럭처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펜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65,000달러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반등은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점을 지금 한 사흘째 연속 매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만약에 65,000달러 찍으면은 자기는 그때 바이더디 팔 거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5,000달러 잠깐 빠졌으니까 이제 가도 이상하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쭉 반등해도 이 사람의 예측이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갔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데, 추가로 한 번 더 빠질지 아니면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지금 정도로 이제 가게 되지 않을까. 대선도 얼마 안 남았고 분위기가 무흐하니까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지켜봐야겠죠. 이거는 비트코인 4시간 차트인데 지금 좀 더 빠지더라도 따당땅땅 하면서 갈 거야. 왜냐? 지금 상승 추세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거든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거기다가 대칭삼각 완성, 빵빵 7만 달러 돌파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화로 치면 이제 1억 돌파 얘기가 될 거라서, 이게 또 1억 원이라는 그 숫자가 굉장히 좀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좀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X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가 재개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이 숨고르기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상황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비트코인이 다시 시동을 걸기 전에 시장이 현재 상황을 충분히 흡수할 시간이 필요하다.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도 아직 저조한 수준이고 아직 그렇다고 좋은 신호는 없지만 그래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나름 그래도 객관적인 스탠스를 견지하려는 그런 멘트가 아닌가 싶은데,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빠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견제해왔던 이 2차 박스권 안에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이 안에서만 놀아주면 이제 69,000달러 뚫고, 거기다가 69,000달러 뚫고 저항 맞고 지금 여기서 놀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외적으로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 요인이 하나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악재가 왔는데도 2차 박스권에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뭐다?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어떤 수준이다? 밋밋한 수준이다. 아쉬운 수준이다. 답답하다. 요 정도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진심인, 비트코인의 진심인 투자은행이죠. 내년 말 비트코인 가격을 보수적으로 전망했을 때 20만 달러가 예상된다. 비트코인은 미국 부채가 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지금 주목할 만한 자산군이다. 만약 지금 금을 더 선호하고 있다라면 이제는 비트코인에 관심을 돌리는 것이 좋다. 비트코인 직접 투자가 부담스럽다라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는 것도 괜찮다. 완전 진심이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확신범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번스타인은 확실히 확신범입니다. 특히나 이제 기관들이 이렇게 쭉쭉 올해 들어서 새롭게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는 곳이 1,100곳을 넘어섰다라는 거.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 가운데 기관 비중 20%. 아직 갈 길이 훨씬 많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재료는
엄청 많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박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게 조금 지금 가격에 시세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계속 깜짝 놀랄 만한 얘기들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고, 이걸 지금 푸틴이 깃발 들고 앞에서 날뛰고 있고 시진핑이 뒤에서 약간 흐뭇하게 지켜보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브릭스 정상회담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암호화폐 사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블록체인이 이야기를 한 걸 블룸버그가 받아서 보도를 하면서 또 이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암호화폐가 주요 주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의원들은 러시아에서 채굴 업체가 러시아 투자자들에게 채굴한 걸 매도하고, 이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며 수입품 대금 결제를 하는 아이디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다가 푸틴이 직접적으로 지금 지원 사격을 하면서 깃발을 든 게 더 인상적입니다. 브릭스가 투자를 위해서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될 것이다. 브릭스 회원국의 투자 개발을 위한 암호화폐 적용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다른 개도국, 신흥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비트코인은 국가의 전략 준비 자산으로 이제 지위를 갖게 되는데, 그럼 과연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데, 러시아, 중국이 들어가 있는 브릭스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하고 싶어서 안달난 브릭스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재밌는 건 역시나 우리 시진핑 아저씨의 멘트죠. 국제 금융 시스템을 개혁해야 하는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 브릭스는 국제 경제 힘의 균형에서 더 깊은 변화를 잘 반영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라고 푸틴 멘트 뒤에 시진핑이 이런 멘트가 나왔다라는 거. 시진핑은 지금 대놓고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단어는 전혀 없는데, 사실상 이 멘트는 지금 푸틴의 발언을 지지하는 멘트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사용을 통한 서방의 제재, 다시 말해서 미국과의 패권 다툼에 있어서 암호화폐 상징이 비트코인이니까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겠구나. 근데 지금 중국의 비트코인 금지 정책이 언제 철회되면서 스탠스가 전환될 것인가, 이게 또 관심사인데 결국에는 시간 문제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또 재미있는 소식이 지금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결과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또 브릭스 진영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쳐 날뛰면 아주 재밌는 상황이 또 하반기 거치고 내년 연말, 그러니까 이번 연말 연시 상황이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특히 지금 중국에서 돈 풀고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시너지를 내면, 그런 상황이 조성된다라면 어떤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들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